우리 가독자님들, 제가 실제로 먹고 있는 이 피크노제놀이나 이런 아슈아간다, 피크노제놀은 제가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고, 이런 아슈아간다는 정신 스트레스에 관련된 건강을 위해서 먹고, 이 마늘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영양제 부작용을 좀 정리해봤는데, 이번에 많은 영양제들, 비타민부터 미네랄, 이런 생약들, 그리고 기타 등등 간단하고 짧게 영양제 부작용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 부작용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 2월달경에 제가 영양제 부작용을 쭉 정리해 봤는데, 그 뒤로 3년 한 반이 지났는데 제가 한 번도 업데이트한 적이 없어서 좀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비타민류,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항산화 성분, 관절 염증, 혈액 혈액순환, 생약, 그리고 그 외에 한 40-50가지가 될 것 같고요. 영양제 성분으로. 먼저 특이적인 부작용 설명에 앞서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위장장애, 장트러블, 위장관의 문제, 소화불량, 메스꺼움, 속쓰림, 가스차고, 설사, 변비, 장의 환경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은 영양제의 어떤 특이적인 게 아니고 외부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영양제든 발생할 수가 있는 부작용이고요.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라도 알러지, 과민 반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가 가렵거나 콧물이 나거나 얼굴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눈이나 입술이 붓는, 이런 것들은 언제든 어떤 분이든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영양제 부작용편 총정리, 비타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 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보통 1000단위 이 정도이고, 최대 임산부나 흡연자는 5000단위 이하, 그리고 일반인들은 10,000단위 이하를 드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축적될 수 있고, 축적됐을 때 독성을 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드름 같은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30만 단위, 40만 단위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 쪽에 뭐가 나거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흡연자나 임산부는 5,000 단위 이상을 먹었을 때 췌기형성이나 폐암 발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되고 5,000 단위 이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B군. 그 중에서 비타민 B3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아신, 니코티나미드, 나이아신아미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성분이고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한 5ml 내외지만 1000ml 이상을 먹었을 때 간독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 100ml 이상, 200ml 이 정도 먹었을 때는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 요산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고용량을 먹지 않는 게 중요한데, 보통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고용량을 먹는 분도 계시고, 피부 같은 거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항산화 성분, 그리고 NMN,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전구체로 활용되기 때문에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비타민 B군 두 번째는 B6 피리독신입니다. 얘도 한 5ml에서 10ml 정도 먹는 건데, 하루에 상한 섭취량 국내 100ml 이상을 먹었을 때, 또는 외국 기준으로 200ml 이상을 먹었을 때, 보통은 한 200ml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랬을 때 신경계의 염증, 신경 쪽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따끔거리는 신경 독성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B7, 비오틴 같은 경우도 보통 많게는 5에서 10 먹죠. 근데 피부나 모발 건강, 손발톱 건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0단위까지, 그러니까 1000에서 10,000단위 이렇게 몇백 배를 먹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위장 트러블이나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갑상선 호르몬 검사할 때 수치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네 번째로 엽산, B9이죠. 얘는 보통은 일반적인 섭취량 4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용량인 5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먹었을 때는 적혈구의 형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비타민 B12가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2 결핍으로 거대 적혈구성 빈혈 같은 게 발생될 수 있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의 발생될 일이 없겠죠, 사실은. 자, 그리고 비타민 그룹의 세 번째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1000ml 이상의 고용량을 먹었을 때는 결석, 요로결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네
네 번째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을 만 단위 이상 몇십만 단위를 먹었을 때 칼슘 석회화, 결석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다섯 번째 토코페롤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최대 400에서 800 정도를 먹는데 그 이상을 먹었을 때 피를 더 물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예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파린 같은 혈액순환제 같은 아스피린과 같은 것들과 함께 먹었을 때 출혈이 생기거나 멍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들약.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룹군으로 미네랄도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칼슘. 칼슘은 흔하게 위장장애 발생되고 변비 같은 게 발생되고, 고용량을 칼슘만 먹었을 때는 칼슘 석회화, 요로결석 이런 게 발생될 수가 있고, 두 번째 마그네슘. 흔하게 위장장애, 설사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고요. 어지러움증이나 신장 쪽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연. 아연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하루 권장 섭취량 최대량이 35에서 40mg인데 보통 그거에 30배 정도 1000mg 이상을 먹었을 때, 아주 초고용량을 먹었을 때 신경 독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크롬 같은 경우, 크롬은 보통은 우리가 40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먹는데 1000 이상을 먹었을 때, 대충 2배 이상이죠. 그럴 때 간 수치가 올라가고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셀레늄. 셀레늄 같은 경우도 보통은 한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을 먹는데 1000 이상 고용량을 먹었을 때는 홍조나 출혈의 경향성, 혈전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렇고, 탈모나 근육 통증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 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망간. 망간 같은 경우는 뼈를 생성하고 콜라겐 합성할 때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이 망간도 하루에 한 1mg 정도를 먹는데 그거의 10배 이상, 1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 망간의 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근육경련, 그리고 이명이나 청력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용량에 의존해서 되게 고용량을 먹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용량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요오드. 요오드 같은 경우도 고용량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저는 지양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요오드를 많이 먹으면 이점도 있지만 독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두근거리고 신경계 이상이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입마름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는 용량을 적절히 잘 조절하셔야 되고, 보통 고용량일 때 그렇고요. 여덟 번째 미네랄로 칼륨. 칼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뇨제 작용이 있는,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칼륨 같은 경우는 잘 안 맞으면 저혈압이 생길 수 있어서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철분. 철분 같은 경우는 사실 40mg 이하 적정량을 먹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고용량 먹었을 때 흔하게 위장장애나 흑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위장장애나 흑변은 문제가 안 됩니다. 변 색깔이 시커먼 거는 철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치아가 착색이 되거나,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몇백 mg, 기준치의 10배 이상 이렇게 먹었을 때는 간 수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양제 그룹군,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룹군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아르기닌.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고용량으로 한 1000mg 이상을 꾸준하게 먹었을 때 라이신 흡수를 방해해서, 라이신이 면역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그거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환이 더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대상포진이 있는 분들은 대상포진이 더 심하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안전하지만 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고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은 문제가 없는데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혈액을 좀 산성화 시켜가지고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같은 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미노산 중에서 트리토판 중에서 활성형 트리토판이라고 하는 5-HTP, 이 세로토닌 전구체로 활용되는 이 5-HTP를 섭취하게 됐을 때, 고용량을 섭취하거나 잘 안 맞았을 때는 그 세로토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신경계에 있는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져서 그런 건데요. 그 높아지면은 착란, 불안, 어지러움, 두통,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 막 땀이 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 그룹 항산화 성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코큐텐. 코큐텐 같은 경우는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잉하게 작동돼서 좀 부작용이 나면은 저혈압이 생겨서 어지러움증이나 두통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고, 혈전 생성을 조절하기 때문에 다른 혈전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폴리페놀, 식물성 항산화 성분류, 피크노제놀, 케르세틴,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저혈압을 유발하거나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혈전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서 피를 물키게 하는 출혈의 경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파리포산. 알파리포산도 우리 몸의 곳곳에 작용되기 때문에 머리 쪽에서 부작용이 나면 두통,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혈당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영양제 그룹군 관절 그리고 항염증 성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글루코사민.
레보사민은 우리 몸의 당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자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MSM, 식이유황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분은 간 수치를 높이는데 이건 위양성 반응. 실제로 간 수치가 높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간 수치의 지표가 높게 그냥 나오는데 간의 영향이 아니고 다른 세포 쪽의 영향이라 그런 거고, 실제 간이 손상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치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수면장애나 홍조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고, 피부 알러지나 과민 반응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뾰루지 같은 게 생기거든요. 저도 뾰루지가 생겼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스웰리아. 보스웰리아도 우리가 관절 염증 성분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추출한 진액 성분이기 때문에 이 진액들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러지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알러지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그리고 네 번째, 초록잎 홍합. 이것도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고, 피를 물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혈액순환제와 혈전약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출혈이 조금 생기는 수가 있는 거죠. 출혈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은 멍이 잘 들거나 피가 잘 안 멈추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약들약, 영양제 그룹금 혈액순환 도와주는 혈행 개선 영양제. 첫 번째, 오메가3. 오메가3는 대단히 안전하지만 위장장애가 빈번한 편이죠. 기름 성분이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은행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도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거기 때문에 어지러움증, 그리고 피가 묽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디오스민, 포도씨 종자유, 이런 것들도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어지러움증, 두통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허브나 생약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크시슬. 밀크시슬은 대단히 안전하지만 여성 호르몬 수치,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높인다 이런 게 보고가 돼 있고, 그래서 밀크시슬 이걸 먹으면은 출산하고 나서 그 산모의 적분비량을 높이는 그런 생약으로 사용됐을 정도로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좀 안 드시는 게 낫고, 이런 밀크시슬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담도 폐쇄가 있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티초크. 아티초크도 마찬가지로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도 폐쇄가 있거나 담석이 큰 게 있는 분들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담도 쪽이 막혀서 황달이나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커큐민, 강황 추출물 같은 경우도 간에 좋은 건데 간 수치를 간혹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일부 케이스가 보고가 돼 있고, 그리고 혈전약과 상호작용이 있어서 피를 묽혀주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홍국. 빨간 쌀에서 추출한 모나콜린 K라는 성분은 고지혈증에 좋은 건데 고지혈증 약과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간에 직접 영향을 줘서 간 수치를 높일 수가 있다. 물론 약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면서 코큐텐 합성도 조절하기 때문에 구죽통 같은 거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피루리나. 이건 엽록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해독의 아이콘 스피루리나 같은 경우도 외부에 있는 해조류이기 때문에 알러지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고, 이걸 과량으로 하루에 50g 이상 섭취했을 때 통풍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량으로 먹었을 때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옥살산, 이게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옥살레이트를 만들면서 결석을 만들거든요. 신장 결석을, 요로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맥주 효모. 맥주 효모는 이스트, 그러니까 발효되어 있는 균이기 때문에 장내 가스 같은 거를 유발하는 케이스가 있다. 장 트러블이 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 아슈아간다. 우리 몸의 정신 부신 쪽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개선시켜주는 자양강장, 서양의 인삼 이런 식으로 불리워지는 그 아슈아간다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이지만 간 수치를 상승시켰다는 보고가 있고, 뇌에 작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두통 같은 게 안 맞으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녹차 추출물의 활성형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작동되지만 고용량 섭취할 때는 간 손상 케이스가 많이 발생됐다. 그래서 400 이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으로 그 외의 것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유산균. 유산균은 잘 안 맞으면은 장 트러블이 당연히 발생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알러지 반응 빈번하게 발생되고요. 외부에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 그리고 큰 수술 이후 직후에 회복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폐혈증, 그러니까 이런 유산균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독성을 유발하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폐혈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화 효소, 파파인, 브로멜라인 이런 것들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 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더 자극을 해서 그 염증의 정도를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고, 혈전 같은 거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고 뭐 그런 작용이 있지만 출혈 그리고 응고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와파린 같은 걸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루테인. 루테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주황색, 노란빛을 띠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카르테노이드 색소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일부 연구에는 루테인을 먹었을 때 뭐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연구 자체는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용량도 안 나오고 대조균이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찜찜하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적정량만 먹자. 하루 섭취량 루테인 20ml 이하 먹으면 문제가 안 되고, 물론 이제 일부 연구를 보면은 루테인이 폐암을 예방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루테인의 폐암 발병 이슈는 사실 좀 과장되어 있고 연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연구 하나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한 매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너무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죠. 예기치 못한 원인모를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거든요. 간 수치 상승, 위장장애, 알러지,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 흔하게 발생되는 게 바로 종합 비타민. 특히 종합 비타민에 생양류, 허브류 이런 천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더 쉽게 간 수치를 높입니다. 다섯 번째, 뭐 생약제제들 같은 거 있죠. 허브, 민들레, 후추, 홍삼, 인삼, 가시오가피 뭐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정제가 좀 안 된 거기 때문에 간 수치를 높일 수가 있고 위장장애도 빈번하게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후추에서 추출한 바이오페린, 간대사의 특정 효소에 영향을 줘서 특정 성분의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그런 보조로 활용되는 게 이런 바이오페린 성분인데, 특정 약물과도 상호작용을 해서 약물의 독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심장약, 부정맥, 그런 심근경색약이나 우울증약이나 정신분열증약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약의 독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바이오페린이 들어가 있는 보충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나몬. 시나몬 같은 경우는 제가 혈당 조절에 좋은 보충제 성분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맞게 되면 저혈당이 발생될 수 있어서 어지러움, 손떨림 같은 게 발생될 수가 있고, 시나몬에 들어가 있는 쿠마린 성분 때문에 응고장애나 간독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아무튼 다양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양제 부작용들은 의약품처럼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해서 경향성을 디테일하게 찾은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치 마시고, 말씀드린 99%의 부작용들은 보통 용량 의존성, 정말 많이 먹었을 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치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양제 부작용의 가장 흔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위장장애나 알러지 반응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나 안 되나를 잘 체크하시고, 특히 이런 영양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항상 몸에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하시고, 한 번에 새로운 거를 여러 개 먹지 말고 차근차근 부작용을 체크하면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추가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영양제 부작용들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정리한 영상을 레퍼런스 삼아서 제가 뭐 SNS나 뭐 제가 상담하는 플랫폼에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